한때 식단 조절과 건강한 식습관이란 단어는 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며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고 싶었다. 여정은 어렵지만 가치가 있었고 나는 나만의 식습관을 만드는 여정을 시작했다. 우선 내가 좋아하던 무차별적인 간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마다 냉장고를 열고 허겁지겁 음식을 찾는 나는 이제 없었다. 대신 나는 건강한 간식 옵션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몬드, 견과류, 과일 등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동시에 선사하는 간식들로 내 주말 스낵 플레이트를 채웠다. 더 나아가 나는 매일 아침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믹서기로 갈아 만든 스무디는 비타민과 영양소를 가득 충전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맛있었다. 가끔 요거트를 추가하여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실감했다. 점심과 저녁 역시 변화의 대상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영양소가 균형 있게 조합된 식단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각종 채소와 단백질, 저탄수화물로 구성된 식단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식단을 짜는 것이 번거로워 보였으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요리와 식재료의 풍미를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영감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었다. 헬스 블로그, 요리 프로그램, 심지어는 건강을 중시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들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의 건강한 식습관 여정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해갔다. 이렇게 식단 조절은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생활 전체가 변화했고 에너지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제는 음식이 단순한 칼로리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즐기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만의 식습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계의 숫자는 내려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삶의 질과 자존감이 수직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 식습관 여정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나는 앞으로도 이 건강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식단 조절을 통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지금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 자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았다. 그는 외양간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무거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가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다. 민준아,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이 어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 민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시도해보기로 했다. 마음 챙김이란 말 그대로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온갖 잡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저 생각나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는 매일 저녁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주변에는 조용한 숲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걷기로 했다. 걸으면서 그는 그냥 걷는 것 자체에 집중했다. 발에 감기는 바닥의 느낌,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풀향기 등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그는 심신이 맑아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 챙김 활동이 일상이 되면서 민주는 변화했다.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스트레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해졌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작게 모임을 열었다. 조용한 오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각자의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마음 챙김 방법을 찾아갔다.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 정답이 없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중요하다.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 자연과 교감하는 산책, 혹은 그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 나 자신만의 마음 챙김이 될 수 있다. 민준의 이야기는 정신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결국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친구는 최근 다양한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병 한가득 집에 쌓아두었다는 이야기는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직접적으로 증명된 효능이 아닌 것들까지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친근한 농담 반 걱정 반의 말을 건넸다. 사실 건강 보조제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기에 더 깊이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모든 사람이 건강 보조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제때 식사를 챙기기 어렵고 스트레스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다. 게다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칼슘 등이 결핍되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건강 보조제를 먹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선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검사를 통해 자신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다. 또 모든 제품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성분을 잘 확인하고 복용량 역시 지켜야 한다. 과다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판 좋은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GMP,
NSF 등 권위 있는 인증이 있으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셋째,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올바로 보관하지 않으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건강보조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무턱대고 소비하거나 유행을 따라서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 또한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친구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고 보조제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종료되었지만 이는 계속해서 이어질 주제다. 개인의 건강은 단순한 유행 이상의 것이며 각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모두 인지해야만 한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빠른 성공을 쫓아 잠을 줄이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믿었던 마크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젊은 도전 정신과 넘치는 열정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였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업무에 매진했다. 마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일 4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였다. 초기에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무기 삼아 이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과 정신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하루는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 중 마크의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졌다. 그의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혼란스러웠고 평소 같았으면 쉽게 대답했을 간단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마크는 피로와 불안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마크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자 의사와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수면의 중요성과 숙면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숙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장질환,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크는 그동안 자신이 간과했던 수면의 건강상의 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매일 밤 7에서 8시간씩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여 수면 환경을 개선했다. 점차 수면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으며 마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의 기력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업무에서의 집중력과 효율성 또한 극대화되었다. 이는 그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시 찾은 건강 덕분에 그는 더욱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다. 마크는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에게도 경험을 나누며 일정한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이제 마크는 점은 사치, 다 아닌 필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숙면이야말로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경험은 그에게도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숙면의 힘을 다시금 일깨우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작은 마을 건강 골짜기에는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력한 면역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면역력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지혜롭다는 할머니는 늘 체력이란 몸속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사들과 같은 영양소로부터 생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건강 골짜기의 주민들이 그렇게 건강한지를 알아보려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녹색 채소들로 가득한 농장이었습니다. 농장주는 기자에게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타민C는 몸의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며 감염과 싸우는 세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을 보여주며 매일 아침 이 채소들을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강가에 자리 잡은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이 자랑하는 베테랑 낚시꾼이 있었죠. 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며 그 생선들 덕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면역력 비결을 찾아다녔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약초사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약초사는 인삼과 같은 약초들이 면역 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삼은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했죠. 기자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마을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동식당에도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들이 가득한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호두 아몬드에는 아연과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돕고 면역 체계의 보호막을 입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방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루의 취재 끝에 기자는 마을 사람들의 면역력의 비밀이 바로 자연에서 온 신선한 비타민과 영양소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통해 이 마을의 비밀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고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줄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건강 골짜기는 자연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아들여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해온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비밀리에 지켜온 강력한 면역력의 이야기였습니다.